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여전히 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기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이 6시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는 그런 시장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무거운 그런 날이었죠. 네, 전쟁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영국까지 이제 스톰 섀도우라는 그런 대전차 지뢰 같은 대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주면서 전쟁이 격화되는 그런 모습. 여기에 대한 우려, 리스크, 여기에 대해서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플라이트 퀄리티 현상이 오늘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 또 연말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펀드들이 11월 말에 대부분 종료를 하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먹었던 것들 위주로 팔면서 수익을 확정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죠. 올해 이제 핫한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알테오젠이었는데 알테오젠에 대한 이익 실현, 이익 확정. 어제 갑자기 VI가 걸릴 정도로 마이너스 쪽으로 저도 그냥 일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한 사람이 팔고 기관이 팔고 또 동달아서 팔면서 걱정하면서 이익을 확정하는 그런 모습. 이게 정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11월 말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견디셔야 되죠. 네, 견디고 또 12월 되면 다시 제약바이오가 순환매에서 돌아오는 내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좀 견디시는 전략. 파는 것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연말 차익 매물, 다양한 종목, 그리고 이제 시장이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거나, 그렇죠? 단기 테마로 돈이 몰려가면서 기존에 먹었던 종목들을 파는 모습이 시장을 좀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내년 전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다른 데 현혹되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까지 약 2달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2달의 시간의 변동성이 아주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취임을 하면은 뭔가 안정을 찾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간이 12월 중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올해 목표가 10,000명이었는데 어렵습니다. 요즘 지금 주식 관련 유튜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실력으로는 좀 끼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주위에 많이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방금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미국 증시는 다우 마이너스 0.12, 나스닥 마이너스 0.77, S&P 500 0.51 아주 전형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죠. 전쟁의 격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주가가 끌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요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요즘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어 이 정도 두 가지 종목만 미 증시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서부장애들을 좀 끌고 올라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와의 상관관계는 너무 약하지만 그래도 센티 자체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죠. 오늘 시장은 전쟁의 격화와 엔비디아 실적 대기 이 두 개의 모습이 시장을 지배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만큼 기대감이 크지만 일단 정규장에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장이 끝나야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쿰스하고 러시아 본토에 발사한 하루 만에 영국이 지원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 이 두 가지를 영국이 이제 허락을 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전장에 나오면서 본토를 다시 공격했다는 소식이 확전 우려가 커지는 것도 시장을 위축시키는 오늘 원인 중에 하나 있다. 이날 미국 국채는 다시 상승하면서 소폭 올라버렸습니다. 10년짜리가 4.4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이날 시장 관심은 엔비디아 실적 보고와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날 코멘트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 경제매체 CNBC는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통화정책이나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크다. 그만큼 중요하다. 투자자들은 AI 열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엘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주시할 것이다. 자, 오늘은 대선 이후 촉발됐던 트럼프 랠리의 열기가 식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후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여타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AI에 대한 지출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단서를 얻기 위해 오늘 나올 엔비디아 보고서에 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할 정도로 다들 확신이 없는 거죠. 네. 오늘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타겟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마트 같은 거죠. 수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을 예상을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 주가가 20% 이상 급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당 EPS가 1.85달러를 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죠. 예상은 2.3달러였는데 어닝 미스, 어닝 쇼크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경쟁사인 월마트는 상당히 호실적이었죠. 네, 서로 같이 장사를 하는데도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그만큼 기업들의 경영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 3대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는 픽업 트럭, 램이 순수 전기차 출시 시점이 연기가 되면서 시장에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AI 수혜주로 각광을 받다가 추락일로를 걸어온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상장 폐기 위기는 넘겼지만 이게 이제 완전 넘긴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시간만 번 거이기 때문에 다시 6%대 하락하는 모습, 대꼬박꼬가 나타났다. 테슬라도 주가가 한 1.7%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하고 앨런 머스크하고 스페이스X 날아가는 거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장을 봤는데, 우주선 스타시 6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봤는데도 여기에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가 출신의 관세 옹호론자 하워드 러트닉을 상무장관에 지명했다. 러트닉을 상무장관. 네. 러트닉은 켄터 피터 제럴드라는 투자은행이 있죠. 네. 여기에 CEO를 한 사람이죠. 러트닉. 트럼프 정권의 인수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나왔던 좀 중요한 뉴스를 보면 테슬라 이사의 의장을 맡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스탁 옵션을 시장에서 팔았다.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사의 의장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혹시 이게 좀 꼭대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로빈 테홀름 이 사람이 이사의 의장인데, 앨런 머스크가 이사의 의장이 아니고 로빈 테홀름.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는 이사의 의장에서 내려왔죠. 이 사람이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3,500만 달러가 넘는 차익을 얻었다. 약 400억 넘는 돈을 번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살짝 테슬라의 금이 갔습니다. 기타 좀 주요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백악관 가상화폐 전담팀을 신설한다. 비트코인, 리플, 도지, 전략자산을 특별 관리하겠다. 비트코인, 리플, 도지 자산, 이런 전략자산들을 특별 관리하는 그러한 장관급의 위원회를 신설하겠다. 뉴욕 증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돌연 급락 중인데 나스닥 상장 폐지 시한부 유예일 뿐이다. 네. 아이온큐와 엔비디아와 구글이 양자 컴퓨팅 3차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은 어제부터 계속 들려온 소식이죠. 네. 아이온큐는 최근 118개의 특허를 보유한 큐빅텍을 인수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으나 그동안 너무 올랐다는 과열 경보가 나오면서 조정은 받고 있다. 그러나 아이온큐는 큐빅텍 인수로 총 600개가 넘는 미국 및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보유 중인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네, 아이온큐가 지금 22달러, 26달러 사이인 것 같은데 당연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팔면 안 되죠. 50달러까지 들고 가야 되죠. 네,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트럼프 백악관 최초로 암호화폐를 담당할 그런 장관급의 직책을 신설 검토 중이다.
트럼프 나토 대사 휘테커 전 법무장관 대행을 임명을 했다. 바이든 우크라이나의 대인 지뢰를 승인했다. 한반도에 금지하고 있는 이것을 번복하면서 우크라이나 영국 순항미사일 스톰쉐도로 너 본토를 공격을 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곧 있을 건데 데나이브스에서 시총 4조 달러까지 도전을 할 것이다. 타겟 기대 이하 실적. 메타가 세일즈포스 AI 총괄을 담당하는 사람을 영입을 했다. 네, 기업용 AI 툴 조직을 신설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95,000달러에 근접을 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이 주가가 14%나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지표 한번 보시죠. 달러는 0.45% 강세로 돌았었죠. 따라서 엔화는 155.43엔으로 약세. 원화도 다시 1,400원대를 터치하면서 약세의 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제만 해도 살짝 달러가 강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의 모습으로 돌아섰네요. 네, WTI는 살짝 하락했는 0.39% 68.97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금리 앞에서 이야기죠. 2년짜리 4.308 3.6bp 상승. 10년짜리 4.417 3.8bp 상승. 어제 약간 하락을 하면서 안정을 찾았는데 오늘은 다시 달러 강세, 금리 상승하는 그런 모습, 시장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테슬라는 마이너스 1.74, 엔비디아는 1.79 하락, 애플 마이너스 0.37, ARM 마이너스 0.77, AMD 마이너스 2.56, 울타비티 마이너스 0.14, 팔란티언 마이너스 1.71, 다음에 일라인딜리만 2.84.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어떤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제 알테오젠, 니가캠 이런 주요 종목들 하락은 좀 참혹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너스 0.3% 하락 중이고 TSMC도 마이너스 1.63% 하락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0.85 49,000달러를 돌파를 했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돼서 같이 알아볼 것은 미국 밸류에이션 상승은 영원하지 않다. 네, 언젠가는 버블이 생기고 꺼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KB 애널리스트가 하신 거죠. 네, 미국 증시의 매력과 별개로 밸류에이션이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다. 미국 기업들은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들이 많고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그런 곳이 드물다. 투자자들의 이게 공통적인 생각인데 맞는 얘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이 촉발한 자금 쏠림과 과잉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밸류에이션 상승인데, 다시 말해서 미래가 밝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기대를 반영한 밸류에이션은 항상 끝까지 오르기만 할 수 없다.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죠. 과거 버블 붕괴 히스토리가 이런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1920년대, 2차 세계대전 1960년대 이후처럼 오직 미국만이 생산력을 가진 막강한 미국의 시대에도 펀은 계속 상승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투자자들의 기대는 시장의 버블과 붕괴로 만들어 왔고 이게 터지면서 나락으로 가는 것을 계속 사이클적으로 반복을 해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올람전쟁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T 버블 이럴 때 전부 다 꼭대기를 나타냈지만 항상 가다가 다 올라가다 쉬는 거죠. 지금도 올라가는 입장인데 언젠가는 이 버블이 터질 가능성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다만 아직 붕괴를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매크로 환경은 붕괴가 아닌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장세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버블이 터질 장세는 아니고 버블이 만들어져가는 장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언젠간 터질까는 좀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 이게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퍼가 확 올라가는 거죠. 네. 새로운 기술의 혁명. 지금도 이제 물론 기술의 혁명 AI가 있지만 그때만큼 과하지는 않다. 따라서 지금은 버블이 조금씩 형성되는 중간 정도의 형태이지 버블이 터질 단계는 아니다. 좀 더 여유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네, 결론 한번 봅시다.
올 한국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뭐 특별히 수혜를 받는 종목은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정도밖에 없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주의 급락은 그동안 많이 먹은 것에 대한 이익 실현 차원의 기관 투자가들의 물량 쏟아냅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11월 말 결산을 앞두고 펀드에 대해서 먹었던 것들을 이익 평가를 확정짓고 싶은 거죠. 네,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또한 돈이 저평가 종목으로 돌고 밸류업 종목으로 어제 돌고 새로운 테마 종목으로 돈이 돌면서 기존에 많이 먹었던 데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러나 일부 되돌림이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재상승이 이루어질 건데 이게 이제 언제이냐. 저는 11월 말까지는 계속 매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장기 투자가들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시장은 불확실성과 다양한 오럴 리스크에 시장이 빠질 것 같아요. 이 과정만 지나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반등해서 올라올 건 내년 1분기는 그렇게 시장이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좋아했던 바이오가 과연 반등을 해줄지는 좀 물음표는 있지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을 크게 보인 조선, 방산, 전력기계, 원전, 금융주 이런 종목들은 전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1차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특히 조선, 방산 이 두 종목에 대한 그러한 견디는 이를 악물고 좀 견디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 최근에 금융주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좀 꽉 쥐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죠. 네, 견디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정말 재미없는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찾으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아주 유용한 카페니까 이게 이제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꼭 많이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